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1,700여 분 정도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제가 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후원해 주시는 것도 좋고 저한테 힘을 줍니다만, 예, 더 많은 분이 이 방송 함께 해주는 것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저 알려주시고요, 또 함께 데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검찰의 행보와 뭔가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던 주제, 앞서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CCTV를 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아마 검찰은 이걸 가지고 이재명한테 타격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아마 3월 30날인가 그때 처음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4월 7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 일주일 정도 CCTV 가짜 이렇게 떠들었으면 지금쯤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CCTV가 가짜였다면. 글쎄 아마 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물러나라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설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걸 감안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교묘한데, 시기상으로 너무 절묘한데, 검찰의 이 공작이 실패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공하는 낌새가 보였더라면 요 일은 이거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검찰이 그 대도 안 하는 재판의 핵심 사안도 아닌 CCTV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어요. 왜 물고 늘어지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왜 그걸 놓지 못하고 있지? 아마도 검찰은 이 CCTV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중대한 타격을 입힐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성남시장실 CCTV가 가짜였다면 적잖은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이게 재판하고 아무 상관없고 범죄 혐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엔 딱 좋은 사안이거든. 자, 그게 지난주 금요일쯤이었어요. 그때 처음 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이낙연이 귀국을 한대요.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검찰의 이 CCTV 공작이 성공했었더라면 정말 이낙연이 귀국하는 날짜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딱 맞아떨어지는 날짜였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낙연 대표는요, 장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상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필 이때 타이밍을 맞췄을까, 이 타이밍을 맞췄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사실 좀 오랫동안 병원에 시달렸을 거고 위독한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름 귀국 날짜를 이렇게 저렇게 좀 조절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은근히 들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어디까지나 예측밖에 안 되니까 더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또 원내대표 선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랑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거 진짜 정말 우연이야? 우연일까?
이렇게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예요. 이낙연이 내일 귀국한답니다. 장인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출국한대요. 자, 굳이 곧바로 출국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바로 출국. 저는 그래서 바로 출국이면요. 장례 치른데도 3일장, 4일장 지내자. 한 닷새 정도. 늦어도 길어도 일주일이면 돌아갈 거라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열흘 이상 있는데요. 자, 10일간 한국에 머물며 가족들과 애도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래요. 10일 동안.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6월 말쯤 귀국을 한대요. 5월 말에 원래 이제 이낙연의 그 미국 생활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다가 독일 갔다가 6월 달에 온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장황하니까 난 더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국민일보 기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이번에는 잠시 들어왔어. 곧 나갈 거야. 이 얘기를 굳이 애써서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진짜로 글쎄 상 때문에 들어왔다. 이 얘기만 하면은 곧 나갈 거야. 이 얘기는 금방 나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이렇게 근데 열흘간 한국에 머문데 곧 나간다라고 한 사람 치고는 조금 오래 있는데? 예. 내일 4월 8일 날 입국을 하면요. 열흘간 있는다. 그러면 4월 20일쯤이 될 겁니다. 그럼 4월 하순에 출국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러니까 사실 이게 좀 일정이 거시기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4월 말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상으로는요. 4월 28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 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원내대표 선거 한참 선거전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왔다? 야, 아무리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왔다지만 너무 공교로운데? 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4월 말에 치러질 예정이고요. 박광원, 홍익표 이 두 사람이 현재 제일 앞서 나가고 있다.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우리로서는 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이 두 사람 다 우리로서는 이낙연 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쨌거나 예.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마지막 본회의 다음 날인 4월 28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대요. 예. 4월 마지막 본회의 다음 날인 28일 차기 원내대표를 치르는 방안을 지금 제안을 했고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이대로 갈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출마를 했느냐? 안규백 의원, 박광온,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김두관 이렇게 한 6명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박광온, 홍익표 이 두 사람이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사실 우리로서는 이 사람이 정말 얄미운 사람이잖아.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물러나라 당내 사법 리스크 어쩌고 운운하면서 가장 많이 이재명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원욱 아닌가요? 자, 참 이재명 대표도 참 복도 없어. 그 당대표 되자마자 사법 리스크 운운해가지고 진짜 작년 8월에 됐는데 지금 벌써 4월 아닙니까? 8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법 리스크라는 걸 좀 넘어설 단계가 되니까 원내대표가 바뀌네. 일 좀 해볼라 카이. 답답스럽습니다. 예, 근데 원내대표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영 아니야. 하나같이 이재명 잡아 족치겠다. 이재명 잡아 죽이겠다라고 이를 갈고 칼을 갈던 자들이야. 지금 내일 귀국한다는
이낙연하고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 특히 이원욱, 박광원 이 두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이낙연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박광원 의원 같은 사람은요, 참 두고두고 참 우리로서는 열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만 열거할게요. 지난 대선 때 박광원 의원이 홍보단장인가 뭐 대변인인가를 했었죠. 그런데 선거 캠프에서 박광원 의원 얼굴을 못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하더라. 그렇게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자, 진짜로 그렇게 잘 안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박광원이 잘 안 나타난다는 원성이 자자한 것만은 분명해요. 명백한 사실이니까. 이원욱 의원 뭐 뻔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익표도 마찬가지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사실 이재명보다는 이낙연 쪽에 더 많이 들락거렸던 사람 아닙니까? 자, 이쯤 되면은 도대체 이 원내대표 선거 이렇게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해요. 뭐 개인적으로 참 어떻게 원내대표 할 때마다 이렇게 황당한 사람들밖에 없을까? 솔직히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만 해도요, 마음에 안 들잖아, 우리 마음에. 정말 반의 반도 안 차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닥 욕은 안 하고 있는데 하는 꼴을 보면, 일하는 걸 보면 진짜 속에 열불 터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음 차기 원내대표는 더 황당해. 진짜 구관이 명관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박광원과 이원욱 이 두 사람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이낙연계입니다. 반명입니다. 이낙연계에서 두 사람이나 나왔고 이 두 사람 적어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되는 거 아니야. 박광원이 앞서간다지만 이원욱 지금 꽤 많이 설치고 있어요. 당원들이 선출을 한다면 이 두 사람 다 근처도 못 갈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니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근데 이게 원내대표라는 게 상당히 무시 못하는 것이, 이게 당의 2인자예요. 당대표 다음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원내대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표가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원내대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없을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없을 때 그 대리를 이 박광훈이나 이원욱 이런 사람이 한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그 꼴보기 싫은 똥파리 수박들이 다시 덤벼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진짜 그들하고 피 터지게 싸워왔습니까? 근데 그들이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거야. 이 꼴을 우리가 또 봐야 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이낙연, 박광원, 이원욱 둘 다 자기 사람이니까 이 둘 중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하라. 단일화를 하면은요, 되게 자기들은 손쉽게 당선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 이상 득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이 바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교통정리를 시켜서 단일화를 시키는 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가 이재명한테 덤벼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공천을 가지고 시비를 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천 문제에 이 원내대표만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뭐 당대표 다음으로 힘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에서 자기들, 수박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야. 홍익표도 자기들한테는 좋겠지만 홍익표보다는 박광원, 이원욱만큼 좋은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두 사람을 좀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들어오거든? 왜 들어오는 걸까? 여러분은
왜 들어온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타이밍상 절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라든지 지금 원내대표 일정이라든지 출마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적어도 원내대표 선거에 이낙연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의심 안 됩니까? 저는 의심이 돼요. 배동호님, 수박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표가 쪼개질 게 확실한데 지들끼리 야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의원들이 현상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솔직히 뭐 안규백 의원이나 뭐 홍익표 뭐 이런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오히려 의심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원내대표로 나왔다는 게 솔직히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걸 지들끼리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예, 그러려고 들어오는 게 아닐까? 자, 답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향수TV님, 중대 선거구제 찬성하는 자들은 낙지 환영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블루진님 들어오셨나요? 네. 예, 셀리전님도 오셨네요. 예, 가비가가님도 오셨고요. 빈스S님, 황금토끼님, 설언냐님, 우금치님도 오셨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가 원내대표가 돼야 될까요? 누가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수가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뭐 친척 어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가 쪽으로 따져도 천수가 나오고 친척이고 친가 쪽으로 따져도 친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 상대로 일반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 김두관 의원이 다른 일이랍니다. 그런데 의원들 생각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중앙일보 이 꼴을 보니까 김두관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김두관 보고 포기하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박광온하고 박광온 홍익표가 앞서 나간다는 식으로 또 기사를 일부러 낸 것 같은데 글쎄 좀 그러네, 그죠? 제가 볼 때는 김두관 정도라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름 황금 콤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TK 출신으로 서울에 이주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머지 다 검정고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대학을 갔고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TK 출신의 소년 노동자였고, 그죠? TK 출신의 소년 노동자. 그럼 김두관은 PK 출신의 농민이죠. 말 그대로 농민입니다. 동네 이장님이었어요. 동네 이장이었다가 남해 군수했다가 행정자치부 장관도 했고 경남도지사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했고요. 이쯤 되면은 꽤 경력이 화려합니다. 누가 봐도 나름 좀 쌓아왔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년 노동자와 청년 농민 이 두 사람의 만남,
그거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한 사람은 부모님 따라서 고향을 떠나 예, 서울에서 고생을 하고 자랐고 또 한 사람은 동생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모시면서 예,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지만 열심히 고향을 지켰던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은 소년 노동자가 되었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성공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고졸이었지만 동네 이장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민중들과 함께 성장해 왔어요. 이 두 사람의 조합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죠? 예. 파란날개님, 옛날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김두관 의원님이 탄핵하자고 하셨죠. 예.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탄핵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 사실은 김두관 의원입니다. 글쎄 뭐 개별적 어떤 뭐 개별 사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금 각을 세운 적도 뭐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분의 그 어떤 삶이라든지 걸어왔던 행적을 보면은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봄햇살님 자수성가형 정치인입니다. 네. 최기래님 너무 좋아요. 이 대표님, 김두관 의원님 두 분 다 좋아요. 그렇죠. 괜찮죠. 아니 그리고 딱 이게 밈도 맞잖아. 청년 노동자 아니 그러니까 그 소년 노동자와 청년 농민의 만남. 둘 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검정고시로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고졸이거나 그런데 둘 다 정말 자신이 힘껏 노력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노무현이 생각나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 그죠? 초록나무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우, 답답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